이제는 2020 그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이 회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는 또 새로운 그 생활 표준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그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저희가 트렌드 관련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가치, 본질에 대한 회기들이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 2023년도에는 공간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공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환경이 역설의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전국의 교통망을 엄청나게 확충했지만 지방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로의 또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현상이 더 높아졌다든지, 그러니까 기획과는 조금 다른 그런 역설의 결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요. 저한테 30분 주셨는데 적절하게 배분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히트 상품입니다. 작년에 2021년에 그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했고요. 쭉 1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백신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거래, 또 여행 숙박 앱, 아마 여기 우리 또 프로테크 포럼 멤버들 이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색 농산물까지 뭐 충분히 히트했던 상품들이고요. 일본 그 니케이 트렌드에서 발표한 그 일본의 그 작년 히트 상품 3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있을 만한 거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1등이었고요. 틱톡, 그리고 백신, 그리고 보면 이제 온라인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BTS도 히트 상품 8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얘기하다 보면 매년 또는 2년치 트렌드를 하다 보면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들으셨던 내용들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그 다음에 도시화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개성, 디지털, 스마트,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체험, 트러스트, 그 다음에 친환경과 도덕적 실천에서 저희가 10가지 정도를 매년 트렌드를 고민하지만 그러나 큰 메가 트렌드의 방향도 잊지 않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구글의 그 모빌리티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또는 일주일 또는 뭐 한 10일 간격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 그 팬데믹 오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그 카테고리별로 2020년 2월부터 11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거를 한번 일정한 시점을 얹혀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리테일과 또는 그 약국, 그로서리, 그다음에 외부, 공원, 뭐 여러 가지 이제 6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루는 2020년이고 레드로 표현되어 있는 2021년 동일한 기간입니다. 보시면은 상업시설이나 식료품, 야외 공원 해서 1년간의 같은 팬데믹이지만 팬데믹에서 1년간의 변화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어쨌건 2021년 되면서 오프라인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 오프라인 그 방문에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랜짓 스테이션 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 주거 공간 해서 보시면요, 회복된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첫 해에는 아마 그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에는 2000 첫 해 1년 차보다는 그 원격 주거 공간의 그
시간을 소비한 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회사를 나갔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그 7가지 트렌드에 발표하는 내용에도 담기겠지만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공간에 갔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과 23년도의 주요 이벤트입니다. 아까 앞에 저희 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1월에 벌써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2022를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했고 온라인도 일부 뭐 하긴 했지만 진행을 했고요. 올해 내년에 주요 이벤트가 이제 선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월부터 12월 보면은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각 지자체별로 큰 이벤트들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어떤 이벤트로 드러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4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년간 제가 앞에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스루 팬데믹이라고 한번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한번 관통한다, 뭐 통과한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스루 팬데믹 시대에 일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여러 가지 그 향방에 따라서 많은 산업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와 정책 그리고 세계 경제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2년 전에도 굉장히 빨리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팬데믹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사 현장의 사고 이런 것들이 연말 나면서 훨씬 더 빠른 그 기술들이 현장과 그 필드에서 접목이 될 거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얘기들 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이스 브레이킹이고요. 이제 7가지의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소나 원픽입니다. 페르소나 하면은 이제 영화 감독이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 감독이 자기의 뭔가 그 표현하고 싶은 거를 상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연을 시키거나 하면서 누구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틴어고요. 가면 또는 외향, 뭐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잡았던 페르소나 원픽은 내 자아, 나 자신의 자아를 담는 원픽 하나 이거를 성취하는 게 가장 그 트렌드의 첫 번째 곡지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다루는 공간 상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대 공유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을 가장 저렴하게 지금 많이 향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뭐 못 누리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누리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에 이런 게 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소유의 결핍. 진짜 내 건 뭐지? 둘러봤더니 진짜 내 건 거의 없네. 뭐 이런 그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것, 내 소유에 대한 결핍 또는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누리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딱 하나, 다른 건 다 공유를 하고 렌탈을 해서 쓰더라도 딱 하나 이것만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나눠 쓰지 않는 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품의 카테고리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3,500명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18세부터 34세 조사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분석한 내용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 집 마련 꼭 해야 된다. 사실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면 내 집 마련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특히 뭐 쉐어하우스나 공유주거 뭐 이런 거 훨씬 더 그거 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 꼭 해야 된다가 전국 청년 68%, 집값이 비싸기로 최고로 그거한 서울 청년은 더 높아요. 74% 정도나. 그래서 내 집 마련, 내 집에 대한 갈망은 뭐 젊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적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또 플렉스, 자기 과시하는 이런 소비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MZ 세대에서 27%가량 했고요. 그 중에
고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고가의 명품 내가 사겠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과감하게 그 일반적인 40대 가정을 가진 분보다 젊은 친구들의 플렉스 소비가 더 악소리 날 정도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인데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성호 대표님이 아마 이것 때문에 매년 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래주택 소비자 인식 조사를 매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합니다. 수도권 1000명 대상으로. 그래서 매년 추적 조사를 시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사 계획을 하는 사람이 다음에 어떤 집을 희망하느냐 주택 유형을 물어봤는데요. 3년 연속 이건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현재도 아파트 비율 사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이사 갈 집도 아파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파트가 희망이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쭉 그 부동산 114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조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2020 이게 제가 이제 서울시, 경기도, 인천 뭐 이렇게 쭉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그 누적으로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2022년 올해와 2023년의 입주물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냥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 물량 보면 서울 오렌지로 표현되어 있는 서울시가 역대급으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죠. 이 데이터만 보면 서울의 새 아파트 구하기가 올해 내년은 더 어려울 거다. 더 분기 현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 보면 대신 인천, 블루로 표현한 인천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두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해서 이러한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새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지금 예정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새 아파트, 부족한 새 아파트의 대안이 뭘까? 그러면은 아파트가 아니어도 좋다. 그다음에 세 개 아니어도 좋다. 뭐 이런 대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그 새 아파트의 대안인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전국과 서울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주택의 주거 기능은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서울의 빌라의 매매 비중도 아파트보다 작년 하반기에 보면은 오히려 빌라가 높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좋아서 거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는 오래된 노후 빌라가 나중에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 귀하신 새 아파트가 될 몸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준공연한 보시면 30년 초과가 25%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축이라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의 거처 유형별로 보면 거처의 46% 정도가 비아파트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비주택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가 아파트가 아닌 데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거처다 봐지고요. 앞에 보셨듯이 새 아파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죠. 제가 말을 겉바속촉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음식 얘기인데요. 겉은 구축이지만 속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새 집처럼 만든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히트 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입니다. 통계청과 건산연 자료를 편집을 했습니다. 이 작년에는 2020년에서 2021년 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비포 애프터에서 꾸미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새 집이 제일 좋은데 헌집이어도 새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자기의 페르소나 원픽을 담는 거죠. 인테리어와 안에 꾸미는 것에 자기 영혼을 담는 그런 소비입니다. 그다음에 집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공간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소품 하나에 자기 영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거울이 그 수지 SNS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그 10,000불짜리 그 거울이래요. 거울, 물결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을 그냥 덥석덥석 사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분들,
그다음에 요리 좋아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또는 인테리어, 또 요즘은 아트웍도 아트 테크도 하지만 집에 거는 거 뭐 이런 것도 진품들을 이렇게 자기 영혼을 담아서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본인의 나의 영혼을 나의 자아를 담는 이러한 집이든 인테리어든 또는 공간이든 또는 이런 소품이든 이런 것들을 집에 또는 공간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완전히 내 것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거의 내 것입니다. 그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하다가 반납을 하거나 일정한 기간 자기가 사용하는 건데 라쿠소스라는 명품 핸드백 구독 서비스인데 이거는 무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반납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6,860불 정도 내면 되고요. 전 세계 뭐 4만여 종류의 우리 그 조인의 사무처장님 동그래지시네요. 당장 들어가서 하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내 것,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도 거의 내 것에 방불 하는 소유 같은 느낌의 구독 서비스 굉장히 히트한 경우고요. 앞에 1번 그 페르소나 원픽은 소유라는 조금 약간 그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멀티 어드레스입니다. 주소지가 여러 곳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워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옮겨 다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곧 내가 택배 받는 곳이다. 내 새로운 주소지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아마 그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해가 좀 금방 되실 거고요. 검색어 그 데이터랩에서 검색어 트렌드 분석을 쭉 해보면요, 그 워케이션과 원격 근무 두 단어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2020년 초반에 그 원격 근무가 쭉 올라가죠. 그 팬데믹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 2021년 들어와서는 원격 근무보다 워케이션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확 굉장히 증가한 걸 봅니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뭐냐면 같은 재택근무나 그 어차피 그 회사 안 가고 일은 하는데 좀 놀고 싶다라는 이 워케이션이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비자 마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 가지 멀티 해비테이션, 퍼플잡, 뭐 다양한 단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또 그 안 대표님 계신 직방을 선두로 해서 본격적인 원격 근무, 100% 원격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IT 베이스의 뭐 플랫폼 기업이든 디지털 베이스의 산업이든 점점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기업 대표님들을 몇 분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걱정을 하셨대요. 야, 이게 되겠냐. 근데 생각보다 시행을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더라. 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시던가요? 임직원들이? 한번 가면 못 돌아오는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마 IT나 디지털 베이스의 기업뿐만 아니라 점점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리서치 많이 하면서 알게 됐고요. 이제 이게 그 우리만의 문제 현상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미국은 아예 줌타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줌타운 중에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도시를 찾아봤는데요. 털사, 오클라호마, 그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도시는 이 줌타운에 와서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거죠. 오면은 만불, 최대 만불을 보조금으로 주는 도시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선거를 하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각종 이런 그 지자체에서 당근책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도 되고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2021년 뭐 줌타운 10선 뭐 이런 걸 발표한 그 데이터도 있고요. 보면은 줌타운을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물이 바다가 보이거나 경치가 멋있거나 거의 이제 바다나 강이나 물이 많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산속이거나 아니면은 휴양 도시거나 뭐 이런 곳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임직원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분 워커들이 가고 싶은 워케이션을 하고 싶은 곳이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 개발을 할 때도 이런 곳에 워케이션 타운이 줌타운이 있어야 많이 방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빅글로벌라는 이제 그 플랫폼 회사인데 여기는 아예別府 온천에 이런 그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기도 하고 또 영업 비즈니스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거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민 작년 2020년도에 보니까 캠핑은 늘어났고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 막 줄었어요. 도시 그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 이제 미래주택 조사에도 보면 멀티 해비테이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걸 봤더니 20대의 그 밀레니얼보다 더 어린 밀레니얼 G세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참여 의향이 굉장히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 고소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런 그 워케이션 트렌드는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봐집니다. 벌써 이런 이벤트들이 각 지자체별로 제일 먼저 또 제주도, 그다음에 동해, 뭐 또는 산속에도 하동이라든지 섬까지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고요. 많은 그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에까지 보셨던 것 같은 일정한 입지, 일정한 공간에 가는 거라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자기가 이런 그 모바일 오피스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닛산 이런 뭐 컨셉카부터 시작해서 나왔고요. 올해 1월 초에 했던 CES 2022에 LG의 옴니포드가 이러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기차죠. 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아마 이게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는 이제 환경재해 우려 순위도 저희 미래주택에 조사했는데요. 전염병은 당연히 지금 있으니까 1위고 그 다음이 전염병이 없었다면 매년 미세먼지가 1등이었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제가 그 통계지리 그 빅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서 이게 이제 14년, 16, 18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지도에 보면은 미세먼지가 쫙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그 중에도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인기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심역의 법칙입니다. 뭐 제 맘대로 지은 거죠.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여기서 따온 건데요. 구심력, 힘력에서 력을 역으로 역세권의 역으로 바꿨습니다. 정거장역으로 해서 역에 역세권에 더 몰린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리서치 데이터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역세권에 더 몰린다. 근데 역으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조차도 역세권을 더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리서치해서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요. 팬데믹 시대에 저희 미래주택 조사 리서치 내용입니다. 교통 출퇴근 편리성이 아까 보셨듯이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택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점점점 역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리서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적 전국적으로 이런 교통망이 향후 2022, 2023년도 개통되는 게 어딘지를 지도에 놓고 한번 쭉 핑크색으로 그어봤습니다. 수도권 근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점점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통망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건 뭐 데이터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개발에서 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의 가장 프린시플이 TOD 개발입니다.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인데요. 대중교통 중심 개발입니다. 8가지 프린시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행, 그다음에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컴팩트한 그 믹스와 컴팩트한 개발까지 8가지 이런 프린시플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세권 조성 단계를 보면 옛날 철도역 중심에서 지금 거의 4기에서 5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쯤. 그래서 공공 인프라와 여러 가지 복합 개발까지 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삼성역 그
개발이 진행이 되면 아마 5기에 아주 그 부분을 표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TOD가 역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조사했던 리서치에서 보면 역세권 주택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도 물었어요. 역세권 주택이 비역세권 주택에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더 내겠냐 또는 얼마나 더 비싼 게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비역세권에 비해서 역세권이 작년 그 11월 조사가 역대 최고였었습니다. 10.8%, 10% 이상 돈 더 내겠다 또는 역세권이 비역세권보다 적어도 이게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그렇지 돈 더 내겠다고 하는 뭐 25% 이상 더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결과에는 굉장히 점점점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30대와 서울이 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을 한 번도 전철을 타지 않는 시니어 세대들도 요번에 FGI도 저희가 몇 그룹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철 한 번도 안 탄대요. 근데 왜 여기 전철역이 중요하십니까? 제가 직접 했거든요. 물어봤더니 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게 다 모이더라. 다 몰려 있더라.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를 피하려고 근교 나가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도심으로 왔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빨리 와서 출동할 수 있고 빨리 케어할 수 있는 교통 좋은 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데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향후 시니어 세대들까지도 교통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큰 해안을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럼 출근을 안 할 때 그럼 집에만 있을 거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행사를 가지 않아도 역에 간 문화가 생겼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파크 플러스에서 이런 그 전철역 안에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벌써 재작년에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아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이렇게 1인용 캡슐 형태의 부스 형태의 그 업무 공간들이 역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답답한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널찍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아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회사로 안 가더라도 역으로 출근하는 그런 동선도 또는 그 공간 소비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7개 중에 3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부로 해서 이제 노란 것까지 했고요. 이제 초록입니다. 세대 빅뱅 현상입니다. 세대가 점점점 잘게 쪼개지고 새로운 세대 연합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통 MZ세대 이렇게 계속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MZ세대, Z세대가 M하고 같이 불리는 걸 싫어해요. 이 세대가. 우리 밀레니얼하고 좀 떼죠. 우리 같이 못 놀아. 그쪽하고 생각도 틀리고 노는 물이 틀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서로 다른 특히나 이제 G세대가 20대 초반을 오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비 파워를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빅뱅 쪼개진다. 그다음에 이제 BBEB처럼 베이비 부모와 그들의 자녀인 에코 베이비 부모가 결합해서 소비한 것처럼 그 다음 결합 세대가 X와 Z입니다. X세대가 지금 40대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이 X세대의 자녀가 G세대입니다. 그래서 X와 G세대가 부모 자식 간에 결합해서 BBEB처럼 물론 BBEB보다는 그 소비 파워는 적어요. 베이비 부모의 막강한 구매력과 그 구매력을 등에 업고 있는 에코 베이비 부모. 아마 안 대표님도 여기 속하실 것 같은데요. EB 세대에. 이렇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BBEB와 못지않은 막강한 소비 파워를 XG 결합이 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AS라고 제가 애프터 서비스 아닙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또 하나의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연령대별 숫자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분들이
향후 5년 후 정도 되면 뭐 거의 시장을 주름 잡을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에는 뭐 베이비 부머 또는 MZ 세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는 점점 M과 Z도 나눠지고 X와 G가 더 결합하기도 하고 액티브 시니어는 또 다르게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와 M과 G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X세대 잘 아시죠? X세대 지금 뭐 세계 지금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손들이 지금 X세대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거에 해당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G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는 서로 다른 개성들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에 들어가면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60대 넘어가면 건강하냐,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거하고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냐는 구매력, 경제력 이게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눠집니다. 뭐 50대, 60대냐, 70대냐, 80대 이게 다 상관없습니다. 80이어서 건강하면 액티브가 되는 거고요. 60이어도 누워 계시면 액티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액티비시는 아마 이런 정도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에 들어가는 이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또는 공간, 상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서울시 생활인구를 갖고서 쭉 해보니까 2019년 팬데믹 오기 전에 비해서 2020년, 2021년에 보면 특히 2021년에 2년 차에 들어오니까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이 있는 인구보다 서울은 항상 많았습니다. 항상 많았는데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고요. 한 40만 정도 줄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베이비 부머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주민등록 있는데 아예 밖에 나가 계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워케이션이나 멀티 어드레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G세대입니다. G세대 중에서도 G세대 여성들을 따라가야 힙플레이스와 핫플레이스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렌지 라인이 G세대 여성인데요. 오렌지 라인이 먼저 간 곳이 뒤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따라가는 성수동이든 또는 뭐 속리단길이든 연트럴파크든 쭉 핫한 플레이스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힙플레이스가 되는 프로세스 보면 뭐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요즘 보니까 틱톡이더라고요. 틱톡, 트위터 이런 데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G세대들이 먼저 막 올리면 그게 해시태그가 걸리고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저희 세대까지 보는 그 플랫폼으로 전달이 되어서 핫플레이스로 진행되는 굉장히 이러한 패턴들로 공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MZ세대, M세대와 G세대가 땡 미니 시리즈로 공간의 그 트렌드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면 등리니부터 시작해서요. 쭉 보시면은 외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점점 이미 이제 단어가 등재된 게 뭐 마리니, 클리니까 쭉 나와 있고요. 밑에 아직 리니가 안 붙었지만 올해 리니가 붙을 것 같은 예고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서핑이나 요트, 또 한강의 카약이나 인피니티 품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또 새로운 공간 그 트렌드로 용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XG 세대 연합해서 친구같이 X와 Z가 부모가 친구같이 서로 딜하고 그리고 함께 BTS 공연에 같이 가는 그런 공간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 5번째입니다. 벌크업 사이징. 그냥 업도 아니고 벌크업 사이징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입니다. 이게 면적일 수도 있고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운사이징은 평균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업사이징의 트렌드도 이런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트렌드도 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입니다. 왼쪽에 보라색은 우리나라고요. 2020년에 인당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되고요. 주요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제일 작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20평까지 되는 이유, 미국은 단독주택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본, 영국 보면은 12평, 1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 3만 불 초과되는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최소한 12~13평 이상은 인당 면적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정책 효과들도 있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화무쌍한 정책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된다면 이제 큰 집 한 채로 지금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서치에도 보면 그 향후 이사할 집 옮길 사람의 희망 평형을 물은 질문에 보면 큰 집 40평대가 되게 재미있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20평대도 증가했습니다. 20평대도 20평대 후반, 20평대 초반은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재작년보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 그 팬데믹이 가져온 그런 효과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재미있는 건 실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투자용 주택,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작은 집에 소형에 투자한다가 패러다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기존 주택보다 살고 있는 기존 주택보다 큰 집에 투자하겠다가 작년 조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원하는 상품 잘 팔리는 게 뭔지를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 그 밀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이 맥도날드 그 브랜드 로고도 이렇게 벌려놓은 것처럼 이런 단위 면적당 그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왼쪽에 보면 100% 배치를 한 그 리테일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적 거리를 기준을 확보하면 60%밖에 책상 배치가 안 되죠. 그래서 같은 명수를 넣으려면은 면적이 최소한 이만큼은 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피스 공간이 이제는 실종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늘어나더라도 오피스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오피스를 더 좋고 더 쾌적하고 더 하이테크한 오피스 공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직구미기의 그 키워드도 보면 이전에는 미니멀리즘이 사실 인테리어의 거의 대세였었어요. 10년 이상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오래 인기를 끌었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맥시멀리스트 또는 클럿코어가 여기 가운데 이제 정의도 적어놨는데요. 잡다하게 이것저것 막 꾸미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저는 맥시멀리스트보다는 저희 집도 클럿코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리 안 된 여기저기 새로 사모은 걸로 여기저기 막 온 집을 그냥 깔아 놓는 거죠. 이게 증가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 미니멀리즘은 이런 그림이었는데 깔끔한, 막 여기저기 막 사고 싶었던 거, 필요한 거, 집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막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클럿코어 관련한 그 SNS 올린 것도 보면 기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듯이 면적뿐만 아니라 최적, 저희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장 높이가 2.3m인 게 맨 왼쪽이고요. 3m일 때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죠. 근데 거기 더 높여서 3.6m 되면 거의 뭐 이런 맨 오른쪽 사진처럼 공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천정까지 높여진 아주 선진적인 그런, 여기가 또 창의력도 아주 높아진다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네, 6번째입니다. 룸앤룸, 룸인룸입니다. 룸만의 룸, 룸과 룸이 작게 쪼개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리서치에서도 3룸, 3침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향후에 보니까 4침실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작년 조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열로 봐도 점점 희한하게 2침실도 확 늘었다가 2침실보다 4침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침실도 필요하고 4침실도 방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집을 침실을 또는 그 홈오피스 기능을 더 늘리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그 제시하는 외국의 아키텍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침실 앞에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모바일 그 홈오피스 캡슐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빌트인 또는 워크인 이렇게 문 닫아 놓으면 홈오피스가 되는 이런 공간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구조적으로도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 용도에 따라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스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택 자가 격리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가족들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욕실에서 만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방 하나에 욕실 하나를 별도로 가지는, 그러니까 서구 집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방 개수만큼 욕실 개수가 많아지는 이 트렌드도 이제는 향후 더 커지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메가 룸이라고 이것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플렉스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라는 걸로 오메가 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의 룸들이 집안에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도 점점 더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공간을 쪼개 쓰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린 룸에 대한 겁니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도 굉장히 인기를 끈다. 그래서 반려식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런 그 식물을 키우는 전자제품 나왔어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채소를 길러 먹기도 하고 사실은 먹는다의 방점이 아니라 예뻐서 키운다의 방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키우니까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현가 실상작용입니다. 예, 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현가 실상은 현실과 가상을 섞어놓은 겁니다. 글자 자체를 섞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하셨을 거예요. 예, 이제는 AI 알고리즘이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가 작년에 굉장히 가장 크게 히트한 키워드였고요. 여러 가지 제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제페토에서 자기를 꾸미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NFT가 또 키워드에 굉장히 큰 그거였죠. 그래서 가상거래 플랫폼 또는 미술품까지도 가상거래하거나 가상 전시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전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서재 들어가 보면 고서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거에 따라 저렇게 굉장하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디지털 랜선으로 수학여행을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랜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제페토 내에서 또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우리나라의 공간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올해 뭐 통식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이게 파란 색깔 라인이 외국인 방문객 수입니다. 관광객. 2020년도는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외국인이 적게 들어왔어요. 260만 명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향후 이게 이제 through 팬데믹 시대가 오면 앞에 보셨듯이 우리나라 K컬처에 인해서 오프라인 공간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사람들이 외국에 줄지어 서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디벨로퍼나 또 우리 프로테크 포럼 멤버들이 잘 준비하면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즐겨보시죠. 이게 페이크 윈도우라는 요즘 불멍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골방이에요. 햇빛 하나 안 들어가는 골방에 이렇게 벽에다가 마치 창문이 있고 비 오는 바깥 날씨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가상의 기술들이 공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트릭트 아시죠? 맨하탄에 디지털 폭포 전시했던 디자인계의 스케치라나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갤러리에 1시간 줄 서서 5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표를 사서 강원도 바닷가로 갔대요. 속초 앞바다로. 가상이 우리 이제는 현실의 공간에 소비까지도 영향을 주는 시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페르소나 원픽부터 현가 실상까지 7개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2년 정도 발표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 우리 두 분 협회장님 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슬로우 욕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수준의 욕구까지 다시 증가한 이런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길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